스토리텔링의 정석을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세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영화나 소설 가운데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정교하게 잘 구성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뛰어난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시대를 건너뛰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고전 작가들이 다양한 이야기 세계들을 구축해 놓은 덕분에 후배 작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수고를 덜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멋진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고전적인 스토리 월드 3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톨킨의 레젠다리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타지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도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같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젠다리움이란 이 작품들을 쓴 J.R.R. 톨킨이 남긴 여러 판타지 텍스트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톨킨은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현실 세계 안에 과거의 평화로운 황금시대를 연상케 하는 소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는 멜코르라는 악의 화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박한 호빗 친구들이 평범한 일상을 꾸리고 있습니다. 톨킨이 만들어낸 독자적인 시공간의 이름이 바로 가운데 땅인데요. 영어로는 미들 얼스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땅은 여러 종족들이 각자의 영역을 이루며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입니다. 이 이름은 작가가 세계관 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북유럽 신화의 미드가르드에서 온 것이지요. 이들은 서로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공생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세계 전체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원대한 작업은 뛰어난 언어학자이자 고전학자였던 톨킨의 식견과 상상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반지의 제왕 책에 촘촘히 붙어있는 수많은 연표와 지도, 족보, 책력 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수많은 판타지,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들은 톨킨이 만든 지형, 풍습, 종족들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 판타지에 등장하는 엘프 난장이, 마법사, 트롤 같은 환상적인 종족들, 마법과 검을 사용하는 전투, 용과 던전 등의 장치 등의 설정이 모두 다 반지의 제왕에서 온 것들이죠. 다음으로는 유럽 근대 문학의 효시인 신곡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곡은 서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내세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승여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테가 살아있는 생명의 몸으로 일주일에 걸쳐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로 순례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1300년 순환의 금요일에 시작된 단테의 여행은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들은 차례로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데요. 지옥에서 묘사된 저승세계는 고도로 기하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세계관에서 3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성스러운 숫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일단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전체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건은 다시 33개의 노래들로 구성됩니다. 서곡 하나를 포함해서 모두 합치면 100개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셈이죠. 100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옥, 연옥, 천국은 각각 9단계로 나뉘는데요. 9는 3의 제곱수이죠. 단테는 3을 기조로 한 시 형식까지 고안해냅니다. 바로 삼행이 하나의 연을 이루는 테르치네죠. 이 시의 운율은 ABA, BCB, CDC 식으로
삼박자에서 서로 물려서 진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옥은 깔때기 또는 뒤집힌 원뿔 형상으로 지하 세계에 위치하는데요. 그 끄트머리는 바로 지구 중심에 닿아 있습니다. 지옥은 크게 보아 9개의 원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원은 계단처럼 층이 져 있고 거기에서 영혼들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원들은 아래로 갈수록 더 좁아지고 형벌도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단테 일행은 이 원들을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이 지옥의 원반들을 차례로 거쳐갑니다. 단테는 당시에는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던 지옥과 저승이라는 시공간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유럽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지옥 곳곳에는 이색적인 크리처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기독교 성서와 그리스 신화에서 세심하게 골라 뽑아 변형시킨 것입니다. 단테가 살았던 당시에도 고대의 환수와 괴물들은 중세 시대를 거치며 거의 잊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단테가 신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이후로 지금까지도 판타지의 단골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시대를 건너뛰어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적인 스토리 월드를 꼽는 자리에 20세기 판타지의 거장인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의 이름을 빼놓을 순 없죠. 1899년에 태어난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게는 작가라는 말보다 창조자라는 칭호가 어울립니다. 그는 언어로서 세계, 나아가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한히 자기 증식하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언어들의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르헤스가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단편인데요. 소설에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중심 사건이나 기승전결식의 줄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화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구조를 쭉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방 안에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이 육각형 방들은 다시 상하 좌우로 끝도 없이 이어져 있죠. 서가 안에 꽂힌 책 안에는 25개의 알파벳 기호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만든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벨의 도서관은 알파벳 기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코드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25자라는 유한한 알파벳 기호로 무한하게 큰 도서관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화자의 목표입니다. 결국 소설 말미에서 화자는 답을 찾습니다. 비록 가능한 책의 개수는 유한할지라도 이 배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무한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르헤스가 구상한 우주의 설계도입니다. 보르헤스는 상상 속의 사고 실험이 허황된 유희처럼 보이지 않도록 단단한 논리와 풍부한 자료들을 동원합니다. 환상의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보르헤스는 평생 도서관에 파묻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책으로 만든 우주는 별난 상상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그 자체였을 겁니다. 보르헤스가 쓴 바벨의 도서관은 인간이 상상력만으로 독창적인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고, 사람들은 조그마한 인간의 뇌가 삼라만상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스토리 월드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등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스토리텔링으로 먼저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 역시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VFX라고 불리는 영상 기술의 덕을 톡톡히 보았지요. 저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세 작품을 포함해서 기존의 스토리텔링들, 특히 고전에서 레퍼런스를 충분히 가져오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이야기, 익숙한 신화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인류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의 보고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자료를 취해서 VFX, VR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킨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작가처럼 쓰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들을 차근차근 학습해 오셨다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창작하는 훌륭한 작가, 창작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